일단은 LG는 6연승 오늘까지 달리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그 선두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누구야? 홍창기 선수의 부상이 생각보다는 깊지 않은 걸로 나타나면서 한숨을 돌린 상황인데 앞으로 호재만 있을 예정이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홍창기 선수가 그나마 괜찮다고 한 거는 십자인대 파열을 우려한 거였어요. 그 십자인대 파열, 그러니까 인대 파열이면은 올 시즌만 문제가 아니고 네. 내년도 앞으로 선수 생활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무릎 그 십자인대 쪽에 그거를 우려했는데 다행히 미세골절이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한 전반기 정도가 못 나올 것 같은. 네. 이게 한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검진 받고 나서 네. 다음 주에 이제 검진 받고 나서 그 휴식 기간은 어느 정도 가질지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좀 빠른 복귀는 어렵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한 달 반 지나면은 올스타 브레이크가 되잖아요. 네네. 전반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기는 이제 거의 힘들고 이제 그 이후에는 가세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희망적인 상황인 거죠. 그 부상이 상당히 데미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경기를 갔었거든요. 네. 직관을 했어요. 직관하고 그 경기를 이렇게 역전승은 아니구나. 6대6에서 이제 석점을 내고 해서 이겼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기면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저도 그 야구장에 그 경기 보면서 이 분위기 안 좋겠다. 앰뷸런스 실려 나갔는데 뭐.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가려고 하다가 이제 그 영경혁 감독님 만나서 인사하고 이게 갔거든요. 네. 갔는데 되게 우려를 많이 했었죠.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거보단 나은 거죠. 네. 네. 시인님께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아이스하키 D1 못 갔어요. 에스토니아 4대1 리추. 예. 1대4. 1대4. 사과 받으세요. 지금 우리나라 아이스하키가 저기 디비전 1 갔다는 거가 못 갔다는 걸로 정정한다는 말씀인 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자, 반면에 이제 2위 한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한화는 주춤합니다. 지금 정말 그 누구도 예상 못한 두산에게 수입패를 당하면서 3연패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은 세 경기 다 모두 한번 반추를 해보도록 하죠.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 때는 역전, 3대1로 지고 있다가 동점 홈런을 9회 말 2사에서 치면서 3대3에서 11회 초에 역전당했고. 네, 그렇죠. 네. 경기력은 좋았어요. 사실 9회 말 투아웃에 1루에서 이제 그 파울 플라이가 떴는데 그걸 못 잡았잖아요. 맞아요. 투수하고 3루수가 이렇게 서로 미루다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해야 되나? 근데 못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홈런 맞았잖아요. 우측 홈런을. 그래서 분위기가 하나로 넘어오는 것 같았는데 그걸 이긴 거죠. 네. 두산이. 그 다음 경기에서 그 어제 경기는 또 이렇게 조금 두산이 유리하게 가다가 잭로그 선수가 이제 타구에 맞아갖고 조기 강판하면서 두산 불펜이 좀 약하잖아요. 네. 좀 위기가 있었는데 고효준 선수가 거기서 우리의 고효준. 네, 1-3 만루에서 4-6-3 이제 병살로 막은 거죠. 우리 방송 많이 나온 그 고효준. 네. 고효준 선수가 시즌 끝나면 또 샘플 나오겠다고. 네. 네. 여기서 맨날 헬스 한다고 얘기했던 고효준이. 그 고효준이 어제 잘 막아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오늘은 엄상백 선수가 초반에 2이닝 무실점하면서 그 승부가 기울었죠. 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문동주 선수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막 우와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호투를 하진 못했지만 그래 나쁘진 않았는데 결국엔 타선이 끝까지 터져주지 않으면서 7대1로 두산에게 승부 내줬고 오늘은 엄상백 선수 계속 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1승 4패인데 사실 엄상백 선수가 뭐 KT에서도 3선발 이렇게 들어가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한 4, 5선발급인데 어느 정도는 이 선수가 잔부상이었고 로테이션을 꾸준히 지켜주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거액 계약을 하면서 부담감이 좀 있지 않나. 사실 선수들이 많은 돈을 받고 이적을 하면 그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엄상백이나 심우중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좀 더 힘이 들어가고 몸이 굳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두 선수가 이렇게까지 못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엄상백이. 네, 심우준도 그렇고. 심우준은 뭐 지금 부상이니까. 근데 부상 당하기 전까지 또 타격이 안 좋았죠. 이렇게까지 못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뭐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서도 예전에
카를로스 벨트란이라는 선수가 네. 이제 뉴욕 매츠와 7년 계약을 맺고 네. 정말 모범 FA가 됐는데 첫 해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벨트란이 한 말은 그 계약에 대한, 그러니까 대형 계약을 맺으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엄청난 압박감으로 짓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벨트란은 첫 해 못하고 2년 차부터 계속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단장님 말씀처럼 분명 있어 보이고 저는 근데 이제 깜짝 놀란 게 두산이 올해 수입이 처음 없는 게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던 팀이 12연승 팀한테 수입을 시즌 첫 수입을 했다. 와, 이거는 진짜 놀라운 사실이네요. 그렇죠. 아, 이거는 누구도 못 맞췄을 거예요. 누구도 못 맞춘다고 자꾸 자신을 이렇게 타이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못 맞춘 내 자신을 이거는 누구도 못해. 아 이거는 배당률 되게 높았을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예, 그런 뭐 토토나 이런 거 있었으면은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제 두산이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오늘 특히나 이제 홈런이 계속 나오면서 선두타자가 계속 홈런 치죠. 예. 야, 이거는 두산이 살아나나 싶은 분위기를 좀 보였습니다만 근데 지금 벌써 제 경험 제 느낌상 이번 시즌에만 두산 살아나나라고 느꼈던 게 세 번째인 것 같아 이분이. 그렇죠. 지난주에도 어린이날 3연전. 네. 그 전에도 한 번 있었고.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이후에 또 귀신같이 못하거든요. 근데 못하는 것도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경기력이 매우 안 좋게 못해요. 이번엔 좀 달라 보여요? 어떠세요? 근데 두산이 올라갈 것 같으면서도 못 올라가고 네. 떨어진 것 같으면서도 확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5화에서 한 마이너스 1? 이 정도 하는 거예요. 뭐 2승 1무 3패 이런 식으로. 순위는 9위였어도 사실상 승차가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진 게 아니군요.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지난번에 그렇죠. 떨어졌을 때.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속 버티고 있더라고요. 네. 진짜 뭐 요새 말로 하면 존버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순양님 녹화 아니고요. 오늘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방송이라고 말씀드린 김에 다시 한번 홍보를 하자면은 오늘 이 문제 저작 야구계 모두가 주목하는 책 야구 X 수학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상대로 라이브 중에 이벤트 댓글을 잘 달아주신 분께 오늘 이 책 직접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당첨자 선정은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X 수학 24,000원 444페이지 야구와 수학에 관한 책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녹화할 때는 동접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라이브 하는데 오히려 동접이 300도 안 되는데. 뭐 괜찮습니다. 보니까 동접자가 많은 날도 있고 적은 날도 있기는 한데 근데 결국에 이제 그 다음 날 조회수를 보면은 동접이 적었어도 갑자기 엄청나게 조회수가 많은 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뭐 야구도 모르지만 예측이 안 돼요. 유튜브도 진짜 네. 뭐가 뭔지 아직도 전혀 없습니다. 아니, 방송 네. 전문가신데. 그러니까 유튜브는 진짜 모르겠어요. 저희 제작진도 원래 TV 제작을 하다 보니까 시청률은 이렇게 보면 예측이 돼요. 이렇게 만들면 오늘 이번 건 잘 나오겠다. 근데 유튜브는 진짜 모르겠다고 벌써 벌써 10몇 년이 뭐야? 10몇 년 동안 TV 제작하신 분들인데. 지금 혹시 유튜브가 요즘 계속 라이브 할 때마다 버퍼링이 좀 많고 끊긴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네이버 현재 스포츠면 들어가시면은 맨 위에 그 경기 결과들 맨 위에 보면은 라이브 중이라고 뜨고서 치지직에 스앰플 스포츠 앤 플러스가 있을 겁니다. 치지직으로 들어가시면 좀 버퍼링이 덜하다고 해요. 요즘 유튜브가 전체적으로 렉이 좀 있고 버퍼링이 좀 있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라이브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만약에 좀 버퍼링 때문에 보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치직으로 넘어가셔서 보셔서 댓글 달아주셔도 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롯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롯데는 시즌 전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3위 굳건하게 지키고 있지요. 네네네. 네. 물론 이번 시리즈는 루징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내용은 괜찮아요. 롯데가 오늘 경기도 뭐 초반에 이제 좀 대량 실점하면서 경기가 좀 일방적으로 기아한테 끌려가는 상황인데 6대 2까지. 네. 근데 이제 그 상대 투수 전상현, 조상우한테 이득점씩 하면서 네. 6대 7까지 따라갔죠. 네, 마무리 정혜영 선수한테 점수를 못 냈는데 경기 내용은 제가 볼 때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게 참고로 저는 롯데 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롯데의 고질적인 한 2점에서 석점 정도 이기고 있어도
절대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요. 아, 다른 팀들 다 그래요? 그래요. 아니 근데 안 그런 팀들도 있거든요. 이번 예. 본인들은 안 그래요. 다 그래요? 불안해요. 다 불안해요? 예. 그런데 이번 시즌 롯데는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지점이 뭐냐면은 한두 점, 두 점 정도 지고 있으면은 묘한 오히려 그래도 우리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게 다른 지점이에요. 네. 예. 경기 내용은 좋습니다. 오늘 코너는 렉 안 걸린다는데. 그래요? 다른 유튜브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보 오프너 여러모로 부럽다. 거기는 사람도 많이 들어오는데 렉도 없다는. 지금 10배 차이예요. 10배 차이? 네. 어쩔 수 없죠. 대기업과 이 학고의 차이가 뭐. 하지만 저희가 크보 오프너보다 좀 더 웃깁니다. 네, 하는 짓이 좀 더 웃깁니다. 네, 그거가 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롯데와 대결을 펼쳤던 기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저는 기아가 불안해요. 오늘 이겼지만 네, 올로하고 나균한 선발 매치면 사실 선발 매치 자체가 기아가 유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가 있을 때까지 6대1로 이기다가 내려가니까 전상현 2점 주고 조상우 2점 주고 이렇게 해서 막 겨우 이기는 경기. 그러니까 불펜이 계속 불안한 팀이죠. 네, 그러니까 이겨도 좀 찝찝한 그런 승리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롯데의 중점적으로 좀 보다 보면은 일단은 반즈가 이탈을 하면서 이게 진짜 가뜩이나 선발이 좀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반즈까지 이탈해 버리면 어떡하나라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어떤 기사에서는 5선발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드는 효과를 봤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께서는? 뭐 그거는 뭐 결과론이겠죠. 그냥 네. 그건 이제 그냥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네. 하는 얘기고 그렇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네. 사실 이제 주축 선수가 반즈면은 아무리 올해 부진했다고 해도 네네. 부진했다고 해도 일선발 선수잖아요. 네. 그래도 없으면 타격이 크죠. 음. 그러니까 지금 김진욱도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상적인 선발로 돌아갈 수 있는 선수가 박세용, 데이비슨, 나균환이에요. 나머지는 거의 4선발, 5선발은 지금 공석인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걸 5선발 경쟁을 하기에 유리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그거 이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네, 사실.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즌 중반에 대체 외국인 좋은 선수를 구하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는 꽤 새로운 선수를 그래도 나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선수를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구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김영준 위원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 감보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파이어볼러다라는 분석이 있고, 그리고 이제 2019년 네. 메이저리그에서 데뷔했지만 이제 메이저리그 뛴 적은 네. 없고 마이너리그에서 활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알렉 감보아 선수는 어떤 선수인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네,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는 선수라서요.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해봤는데 실제로 구속이 상당히 좋다고 하고요. 그래서 평균으로 150 이상을 던질 수 있는 좌완이다 보니까 그 정도면은 사실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웬만하면 콜업을 시킵니다. 네. 좌완 세던맨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콜업이 안 됐다. 네. 이게 약간 이제 찝찝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 감보 선수가 이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서 다저스의 2019년에 9라운드 지명을 받았는데, 이 다저스가 하이 라운드에서 뽑은 선수 중에 성공을 시킨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2016년 9라운드에서 뽑은 뭐 토니 곤솔릿 이런 선수도 있고, 그래서 이 다저스에서 계속 마이너에서 뛰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 특징을 보니까 정말 좀 신기한 게 아무래도 그 해외 리그에서 마이너 리그 쪽에서 투수나 타자를 데려올 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 타구 투저 리그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타구 투저가 아무래도 멕시코 프로리그. 거기는 뭐 지옥이죠, 네. 투수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트리플 A가 2개가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리그, 그 다음에 퍼시픽 코스트 리그가 있는데, 이 감보아 선수는 이제 퍼시픽 코스트 리그, 그러니까 PCL 출신이에요. 네. 그쪽 리그의 특징이 뭐냐면 뭐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텍사스주, 뭐 이렇게 좀
그 사막 기후의 구장들이 많아요. 네네. 예, 그렇다 보니까 비거리도 많이 나오고 음. 투수들은 또 건조한 날씨에서 던져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타고 투저 리그입니다. 근데 그 타고 투저 리그에서 감보아가 3년 동안 트리플 A에서 뛰면서 압도적으로 홈런을 안 맞았어요. 오. 네, 이거 정말 비정상적일 정도로 홈런을 안 맞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몇 경기 안 던진 게 아니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놀랍다. 네. 그래서 하나는 구위는 확실한 것 같다. 네. 예, 그리고 이 선수가 보니까 이제 다저스 팬으로 성장을 하다 했고 본인이 또 좌완이다 보니까 또 전설적인 작년에 타계한 이 페르난도 발렌수엘라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97년생이면 사실은 몰라야 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던지는 모습도 봤는데 약간 올드스쿨이에요. 투구폼이 옛날 선수가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네. 예, 어쨌든 그래서 구위는 확실하다. 그리고 그 타고 투저 리그에서 정말 홈런을 맞지 않았다. 근데 제구가 분명 불안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롯데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ABS 시대에는 제구보다는 구위형 투수가 좀 더 통하는 게 아니겠냐. 네. 예,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자면 꽤 그래도 한번 긁어볼 만한 네. 선수를 데려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평가를 들어보니까 더 약간 기대감과 걱정이 양존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슈퍼챗이 몇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바롬 양님께서 US 달러로 20달러 보내주셨습니다. 와우. 박수 한번. 아, 이 고환율 시대 무려 20불이나. 네. 패널분들 그리고 제작하시는 분들 늦은 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미국에 살아서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샘플이 더 재밌어요. 아마 바론 양님께서는 오늘 김영준 위원님 때문에 오셔가지고 네, 또 네. 요거까지 보내주지 않았나.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 히스톤 플레이에서 계속 저기 스포츠앤 플러스는 제가 출연할 때 예고하거든요. 네. 예, 나오신다고 제가 예고했습니다. 오, 네. 그거 보고 오셨나 보다. 네네. 자, 그리고 레스한 판다님께서도 역시 1,100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일단 간보아 여권을 처음 만들었다고 이번에. 진짜 미국에 그런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해외를 안 나가본 네네네. 선수들이 많아서 이번에 뭐 도쿄나 아니면 서울에서 개막전 할 때 처음 해외 갔던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오. 예. 그 메이저리그 선수인데도. 그렇죠. 이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볼넷이 이제 경기당 5개 정도라고 해서 좀 그 제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자, 그리고 김혜성과 친해서 김혜성한테 한국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대요. 이제 이거는 크보 오프너에서 얻은 정보. 크보 오프너에서는 이런 정보도 주는구나. 네, 좋겠다. 네. 나도 크보 오프너 볼까요? 아씨, 알겠습니다. 예. 레스한 판다님께서 김도영 선수 사인볼 지난번에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슈퍼챗 이거 보내주셨답니다. 처음 보내주신 슈퍼챗이라고 하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이어볼러의 좌완인데도 웬만하면 콜업을 시키는데 콜업을 안 시킨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갖게 하는 거는 그 타고 투저 리그에서 홈런을 극단적으로 안 맞는 선수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또 그 기사들을 보니까 불안감 중에 하나는 그게 또 있습니다. 선발로 나선 경험이 별로 없다. 네. 저는 그래도 그 정도면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꽤 선발 경험이, 그러니까 선발 위주로 뛴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발 경험이 부족하지는 저는 않다고 보고,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제가 사막 기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투수들이 어려워하는 게 사막 기후는 건조하니까는 공의 비거리도 많이 뻗지만 손끝이 마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 선수들이 뭐 다저스나 샌디에고 이런 팀하고 계약을 투수가 해서 시범 경기 이제 스프링 캠프를 애리조나에서 하면은 그 부분에 상당히 고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공인구라던가 혹은 사막이 아닌 그런 환경에서 공을 던질 때 제구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항상 궁금한 게 뭐냐면, 그리고 정말 단장님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예측이 안 돼요. 까보기 전까지는. 네. 예.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네. 예, 기대감도 약간 너무 기대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롯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NC 라일리를 보고 데려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일리가 이제 그런 평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 경력 없는데
완전 구위형, 예, 공은 빠르고 이제 그 로건 앨런하고 반대 케이스잖아요. 반대 케이스인데 지금 라일리가 지금 리그에서 통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5월에 데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쉽지 않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이는데 이런 유형이면 진짜 뭐 아니면 도죠. 이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 일설에는 캠프 때도 좀 능력이 왔었다고. 그 전에도. 예. 그러니까 후보군 중에 한 명이었겠죠. 후보군이 뭐 몇십 명 되잖아요. 그거는 있을 것 같네요. 네. 뭐냐면 아까 5월 말씀을 단장님이 해주셨는데 5월 정도면은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의 꿈을 포기하기가 네. 이른 네. 시점이에요. 네. 그러면은 콜업될 때까지 버팁니다. 예, 근데 감보아 선수 같은 경우는 다저스의 좌한 불펜이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조금 계산을 해봤겠죠. 네. 예, 이 팀의 좌한이 이렇게 많으면 내가 어려울 수 있겠다. 또 여기에 최근에 또 KBO 리그 뛰다가 건너가서 좋은 연봉 받으면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또 자극이 됐을 것 같고. 근데 구단들이 잘 안 풀어줘요. 안 풀어주는데 다저스가 워낙 뭐 선수층이 두터우니까 풀어준 거 아닐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다저스는 다른 팀과 다르게 서류 작업이나 아니면은 들어가는 돈 같은 게 만만치가 않을 텐데 타 구단에서 방출된 메이저리그급 선수들을 무조건 다 영입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선수들을 써봐요. 예. 고쳐보고 써보고 하다 보니까 더 어떻게 보면 마이너리그에서 막혀 있을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공존하는데 그래도 저는 기대해 보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아와 롯데 경기까지 이야기해봤는데 저 다른 팀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하나와 두산 얘기했고 그리고 LG도 이야기를 했고 삼성과 KT 일단은 연패가 두야 쌓여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약간 이 두 팀은 이번 대결을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꾀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삼성이 위닝 시리즈 가져갔습니다만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고 보세요? 두 팀 다 연패 중인 팀이 대결해갖고 1승 1패 사이좋게 했다가 오늘 경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13대 0으로 극명하게 지금 갈렸죠. 그렇죠. 선발에서 갈렸습니다. 프라도는 오늘 경기도 6이닝 무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하나 더 늘렸고 고영표 선수가 이제 4이닝 5실점 5자책. 그러니까 오늘 경기까지 저하고 4연패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영표 선수가 최근에 부진한 게 KT가 가뜩이나 지금 야수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발까지 무너지니까 이거 대책이 없는 거죠. 자, 그럼 KT가 사실 그 예전 시즌, 직전 한 3시즌에 봤을 때 이 정도 30경기 이상 치렀을 때의 가장 좋은 승률, 가장 좋은 순위라고도 이제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날은 뭐 당장 눈앞에 있는 앞날 네. 썩 밝아 보이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KT가 창단한 이후로 지금 시점까지 해서 5월 넘게 한 게 21년 우승할 때밖에 없었습니다. 다 밑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중후반 들어가서 반등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정도면 과거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는데 타격이 좀 약해요. 그렇죠. 예. 뭐 강백호가 터져줘야 되는데 로하스도 그렇고. 로하스 강백호 둘이 터져줘야 되는데 네. 안현민에서 터지니까 네, 안현빈은 국내 선수 같지 않은 몸 상태예요. 몸이. 약간 네. 뭐라 그래야 되지? 일단은 아무튼 야구 선수 같진 않습니다. 네. 네. 뭐 트라운 이야기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목 네. 두껍고. 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체격에 비슷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별명이 소도둑이었어요. 네, 몸 이러니까 네, 소도 잡아가겠다고. 하여간에 군대에서 또 군대 현역 갔다 왔다면서요? 네, 마산고등학교 네. 나와서 군대를 일찍 갔다 왔죠. 사실 저는 KBO 리그에서 즉시 전력 아니면 군대 빨리 갔다 오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몸만 만든 것 같다고. 네, 그러니까 요새 군대가 1년 반밖에 안 하니까. 현희님이 지금 강백호 부상이라는데 어제 경기 안 나오는 거 보고. 그게 어제 그저께 안 나온 게 그 사인하다가 네. 이제 팬들 이렇게 사인하다가 그 문에 이렇게 문에 받쳐 그 신발이 찧어갖고 그래서 뭐 엄지발가락이 아이고. 발가락 발톱이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큰 부상은 아닌데 네. 하여튼 대타로는 나올 수 있었던 상황 같습니다. 오늘은. 알겠습니다.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번 마지막 경기 대승 거두면서 좀 분위기 반전 시킬 수 있을까요? 좀 더 봐야죠. 네, 좀 더 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 기본적으로 지금 김지찬 빠지면서 삼성 타선의 짜임새가 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태에서 이걸 갖고 위닝 시리즈를 했다고 해서 앞으로 잘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빠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C랑 SSG 얘기를 하고서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NC랑 SSG 대결은 어떻게 보셨나요? 전형적인 SSG의 승리 공식입니다. 음, 그러니까 선발에서 대등하게 가다가 후반 가서 불펜 싸움하면은 SSG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거든요. 네. NC가 불펜이 약하잖아요. 오늘 신민혁하고 앤더슨하고 그 맞대결을 했는데 대등하게 가다가 6회 말에 최정 선수가 3런 홈런을 치면서 기울었죠 경기가. 그러니까 지금 3연전 내내 최정 선수가 홈런 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홈런이 다 결정적인 홈런이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 원래 3연전 들어가기 전에 이호준 감독이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쳤으면 좋겠다. 다 3연전 내내 중요한 상황에 터치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그런 마일스톤을 네. 달성한 선수들 보면 이미 하향세 있는 아, 상황에서 네. 결정적인 뭐 그런 홈런이나 안타가 아니라 이런 기록을 세우는데 의의를 둔 네, 네. 그런 식으로 달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런데 진짜 최정 선수는 대단하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야, 진짜 그 꾸준함이 대단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뭐 워크식도 그렇고 뭐 여전히 계속 본인의 루틴을 지켜가면서 이제 훈련한 네. 선수로 유명하긴 한데 그런 게 이제 연보에서 작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